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야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다면서 직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남단 제주부터 서울로 북상하며 마지막 득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부패가 묻히고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나라를 바꾸기 위해 내일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차 협상을 갖고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오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접촉이 진행되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민간인 사망자는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 비율이 높아 원유 수입 금지 제재에는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 산불 가운데 가장 길게 이어졌던 영월 산불이 발생 9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은 절반 정도 진화됐지만 발생 면적이 넓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영향으로 불길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2달여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35만 명 정도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 모두 정치 명운을 건 마지막 유세에 나섰는데요. 승자의 미소 결국 누가 짓게 될까요? 여야 선대위 관계자 두 분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D-1 벌써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네네. 뭐 두 분도 선대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십니까? 팽팽하죠. 긴장된 감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날이기도 예. 하고 이번 선거 아시겠지만 이런 선거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대부분 1위 앞서간 후보는 계속 앞서갔고 네. 그다음에 2위 후보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판세 영향을 신경 쓰지만 또 이제 막판에 이제 실언이라든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심하고 있고 결국은 아마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다. 결국은 이제 투표를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민심이라는 게 준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민심의 흐름에 따라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경진 특보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글쎄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조국 사건, 또 윤미향 의원 사건, 또 대장동 사건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봐왔는데요.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왔던 민주당 정부 이제는 끝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 그래서 내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시고 이 민주당 정부 5년의 폭거를 좀 끝내주시라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해달라 두 분 다 이제 호소를 하셨는데 마지막 유세에 나선 대선 후보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먼저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아는데 사장 엉망이면 그 회사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5,200만이 사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강국 그리고 앞으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야 될 이 나라를 과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남의 뒤나 열심히 파는 이런 과거로 퇴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맞습니다. 절단 납니다. 어떠한 정파든지 간에 국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면한 사람들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여의도의 문법도 여의도의 셈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불러 세워 앉혀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붙인 것이 없고 어떠한 태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양당 후보가 대변한 것은 우리 사회 10%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0%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심상정에게 2배로 주시면 비정규직 관시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서름이 2배로 줄고 성평등 국가 2배로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심상정에게 주시는 표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표다. 소신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소신정치에 응답하는 소신투표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소신투표가 모인 네,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소신투표를 강조한 심상정 후보 모습까지 모두 보고 오셨습니다. 모두 지금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어제 전국을 돌고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빙이기 때문에 역시 수도권이 승부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수도권의 인구가 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물론 뭐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지금 사실 수도권이 팽팽하거든요. 네. 경기도는 뭐 도지사를 지내서 저희들이 좀 앞선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뭐 재보궐선거 영향도 있고 부동산 영향도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열세 아니냐로 보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있어서 일단 수도권에서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대부분 서울에서 이긴 분이 이겼거든요. 그동안에 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이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수도권에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첫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민주당에서 제주 홀대하냐 이 비판도 좀 작용을 한 겁니까? 글쎄요. 그 민주당 말씀하고 다르게 어쨌든 대통령 후보라면 전국의 모든 지역의 말을 두루두루 지금 골고루 들어야 되고요. 후보께서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기간에 제주도를 2번인가 3번인가 가셨어요. 지난번에 강정마을도 가시고 뭐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시면서 울컥하셔서 눈물도 보이시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지금 본선거 기간 중에는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이라도 반드시 제주도를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주도,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이어지는 동선을 짰고요. 결국은 일정을 보면 굉장히 이제 빡빡한 일정인데 빡빡하죠.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전략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고요.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 전체를 화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시청 앞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마지막 이제 피날레 유사를 거기서 지금 다 하거든요. 7시 반에. 그래서 이제 저도 가볼 생각인데 어쨌든 국가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엇이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함께 마지막 유세로서 장식을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은 국민 전체 의견을 듣겠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돈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당초에 처음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안 가게 돼서 뭐 당대표도 가고 이제 원희룡 지사도 갔는데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홀대한 게 맞죠. 왜냐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안 온 후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고 또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초접전이기 때문에 한 건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그럼 갔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아마 이제 홀도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또 제주도에서 이긴 후보가 거의 이겼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거 반영한 것 같은데 당초에 저는 예정됐을 때 바로 갔으면 좋았을 거다. 물론 나중에라도 간 건 다행입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도민들한테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제주부터 이제 서울까지 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마침표는 오늘 두 분 모두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되는데 청계광장하고 서울광장의 대결입니다. 마지막 장소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소를 고른 그 의미를 좀 들어볼까요? 결국 서울의 한복판이고요. 이게 또 이 청와대도 근처에 있고 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윤석열 후보께서도 피력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 결국은 시청 앞 광장
네.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청계광장 뭐 네네. 비슷한 거리에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시간도 좀 겹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지역이 북적북적할 것 같은데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그 유세를 그 이야기를 하는 이 포인트를 잡은. 일단 청계광장이 물론 이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예전엔 같은 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네. 청계광장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촛불 2017년 촛불 혁명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곳.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또 연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여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했을 경우에는 경제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현재 위기다. 검찰 공화국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특히 경제, 민생 문제도 어려워진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예. 시간은 저희들이 7시고 윤석열 후보가 8시 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1시간 반 정도면 유세 끝나니까 뭐 직접 이렇게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심상정 후보는 청년, 진보 이런 키워드로 대학가들을 도는 이런 유세 일정을 보이고 있고요. 선거운동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유세 차량 이용한 유세는 9시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 마이크는 11시까지고. 11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홍대라든지 갔을 경우에는 네. 이제 그냥 이 핸드 마이크나 이런 걸로 쓰는 거고 11시 남으면 보통 후보들이 이제 그냥 그 마이크 없이 다니면서 네. 육성으로 아니 보통 뭐 연설하기보다는 사람들 만나면서 예. 이제 수고하다 그러고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12시에 딱 12시까지. 끝나는 거죠. 네. 마지막 정말 1초 전까지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이제 홍대로 가시는 거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 일대 건대.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예. 서울광장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네. 건대 앞으로 갔다가 아마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강남역 쪽으로 그렇게 정해져 예,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들에 두 분 다 포커싱을 맞추셨는데 네. 자, 캐스팅 보트라는 MZ 민심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저녁이면 알겠죠. 뭐 내일 어느 정도. 저녁이면 알겠다. 예. 굳이 지금 분석 안 해도 된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상실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저 대학 졸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뭐 4군데건 5군데건 6군데건 그냥 이렇게 취업 원서 내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취업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근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 공부 얼마나 그 전에 투자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들어서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상실감들 이런 문제를 우리 후보가 명확한 비전으로서 이게 젊은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20대 30대들을 통해서 표를 소구하겠다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청년들의 상실감 이게 집결하면 결국 점을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올 것이다. 네. 뭐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20대를 포함한 젊은 여성층 표의 결집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보니까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무급지역 이걸 다시 올리셨던데 사실은 여성의 날에 올릴 수 있는 공약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2030 여성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남녀 갈라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2030 여성 중심으로 커뮤니티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런 걸 보고 있어서 사실은 막판에 그동안 어찌 보면은 2030 남성들만 바라보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성들도 좀 바라보는 것 같고 저는 뭐 여성들도 본인의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는 여가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여성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외신에 뭐 자기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보니까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성의 날임에도 이 여성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아마 여성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저도 예. 한 말씀 좀 비판에 네.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예, 비판의 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결국은 이게 정책을 좋은 말을 하는 건 쉽지만 이게 실제 실천 의지가 있느냐, 얼마만큼 진실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그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이 매체를 통해서 형수 역설하는 거 적나라한 내용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을 가진 분이 진정하게 여성들을 과연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변호사로서 이게 어떤 직무상의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데이트 폭력으로 사람 데이트 폭력이 아니죠. 살인이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살인하고 특히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다 죽인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이런 후보께서 사실은 얼마만큼 진정되게 여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그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마 내일 투표를 통해서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의원님도 아마 변호사 생활 해보셨을 텐데 변호사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형수 욕설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도 할 게 별로 없다. 끝까지 아마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여성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성의 날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강조한 게 맞느냐 현근택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뜨거운 쟁점이지만 여성가족부터 발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예. 실질적으로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굳이 그 해당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름이 네. 여성가족부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양성평등부가 될 수도 있고 예. 또는 또 다른 부처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잘 조정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초접전 판세 속에 여야의 승부 예측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후보의 얼굴을 보셔도 알겠고 저를 보셔도 알겠지만 표정이 매우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의 얼굴에는 표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초박빙 상태이지만 흐름 자체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분명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가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5에서 8% 정도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이 뒤집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 사실 거의 15% 넘는 격차가 났던 선거인데도 끝까지 자기들이 뒤집었다 주장했거든요. 네, 자, 우상호 본부장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현근택 대변인 네. 표정을 좀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10%포인트 차 넘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희망사항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엊그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뭐 받은 글이라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몇 개 언론사에서 했더니 뭐 9% 이긴다. 네. 사실 그 언론사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조사한 적 없다라고. 예. 왜냐하면 이 선거 막판에 이런 게 항상 돌아다니는 게 마련입니다. 저는 뭐 표정도 중요하지만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의 말. 예. 말이 거칠어지는 분들은 별로 아마 현재 판세가 안 좋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거칠게 돼 최근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다 거칠죠. 이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이제 건가요? 그제 언론노조 얘기한 걸 보면 알거든요. 언론노조 왜 얘기인지 알아요. 뉴스타파 그 했던 분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자예요. 언론노조가 뭐 민주당 전이되다 무슨 뭐 언론노조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하는 후보는 불리한 후보다.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격한 발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걸 아마 보면 국민들이 판단할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돌아다닌 뭐 받은 글 이런 것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고, 자 어쨌든 후보의 좀 발언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지금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표정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결국 역전할 것이다. 민주당의 전망이 이런데요. 김경진 공보단장 표정도 밝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네. 우상호 선대 본부장님 표정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아 그렇게 보셨어요? 예. 이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다를 네, 수 뭐 있기 각자 때문에. 주관적인 예. 느낌이니까요. 예. 그럼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매우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판세는 어떻게? 뭐 판세 지금 전망하십니까?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내일 저녁 한 7시 정도면 투표가 사실상 끝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출구조사하는 거 보면 될 거고
뭐 전 국민들이 거의 잠 안 자고 개표 결과 지켜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레 새벽 1~2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금방 알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세하다, 우리가 이긴다, 이걸 가지고 논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무의미하다. 예. 예. 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광주 또 전남이 이제 제 연고 지역이고 원래 근거 지역이거든요. 호남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 야, 내가 조국이 때 이게 민주당에서 그 관광버스 해서 타고 올라가서 서초동에서 내가 촛불 시위를 했었다. 근데 지금 살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내가 속았고 그 많은 시간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내 시간을 이게 낭비를 했었다. 네. 이자들에게 뜨거운 심판의 맛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전화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민주당 당내 경선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예. 뭐 문꿀 오솔이라든지 깨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짓이라든지 또 살아온 궤적 자체가 워낙 부정부패 비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후보는 내가 민주당 당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나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당선시켜야겠다. 이런 분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들이 아마 투표에 반영이 될 거고 네. 결국은 모레 새벽 1~2시면 국민들께서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다, 예. 표정이 어떻다 이런 거 굳이 불필요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적인 호남 투표율 이게 이제 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 않다 이런 그 그러니까 현장 정확히는 예. 제가 들어보는 목소리는 그래요. 이재명 후보 측 호남에서 예. 이재명 후보 지지가 결집한 건 맞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결집을 했어요. 근데 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에 대한 결집을 하니까 또 호남 내부에서도 반 이재명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예. 또 거기에 따라서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호남 내부에서는 이게 결집 또 역결집 이게 계속해서 이게 순환을 일으키면서 호남 내부의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결집과 역결집이 이제 얽히면서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 70대 후반, 80%까지는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왜 여론조사상보다는 좀 높게 나올 지금 것이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뭐 30% 얘기하지만 예. 뭐 예전에 아마 10%, 11% 정도가 최고였거든요. 그보다는 뭐 더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호남이 예전에도 사전 투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 격차가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뭐 단일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안철수 전 후보죠. 호남에서 정치를 기반이 있었거든요. 네. 지지율도 여론조사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주는 네. 그거를 사실 용납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표심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데 어쨌든 지금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계속 네. 하시잖아요. 후보들은 이 보고를 다 봤습니까? 그게 사실은 뭐 최소한 저한테는 우리 네. 현근택 대변인께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핵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까지는 안 오고 김영진 의원님은 예,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는 저한테도 안 오고 있는 현근택 상황이고요. 대변인 저도 핵관이 아닙니다. 근데 예. 아마 틀림없이 추정컨대는 네. 후보들에게도 정확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가령 수치가 너무 좋으면 예. 후보가 혹시 우쭐해야 할까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거고 참모진 입장에서는 또 수치가 안 좋아서 지는 결과다 이러면 후보가 또 기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후보들에게는 그냥 이거는 수치가 좋든 안 좋든 당신이 예. 이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당신의 선거니까 이게 목숨 걸고 해라 예. 이런 얘기만 하지 수치를 사실은 선거 한복판 특히 막판 직전까지는 얘기 안 할 가능성들이 양 캠프 공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표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두 분 다 이 표정이 사실은 수치를 모르고 하는 표정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제 방송에 나와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예언에서 조사를 했겠구나라고 지금 얘기처럼 뭐 10% 이긴다, 8%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예언 조사들을 정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사실상 공표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심리적인 뭐 예. 밴드 의견이라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또 SNS에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블랙아웃 기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없앤다 하더라도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막 유통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예. 그나저나 송영길 대표 어제 그 피습당하는 장면 보면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주 중요한 부위는 좀 피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붕대 감고 유세 현장에 바로 나타난
나셨는데 네네. 뭐 괜찮으신 겁니까? 일단 뭐 마지막 네. 날이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아마 안쪽까지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밖에부분이 다쳤기 때문에 예. 뭐 봉합 수술을 해서 5번을 정도 꿰맸다 그럽니다. 근데 아마 마지막 날이고 또 그 전에 또 이제 다리 아플 때도 여기 YTN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마지막 맞아요. 투혼을 예. 불살리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오늘 그 붕대를 감고 모자를 쓰고 좀 유세 현장에 동참한 이런 모습도 보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모으기 위해서 후보들도 그렇고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선대위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그 총력전을 펼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사전 투표율에 힘입어서 이번 대선 투표율 지금 80%를 넘길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바로 그 선관위의 투표 부실 관리인데 지금 투표 과정에서의 어떤 부실함뿐만 아니라 투표한 보관 과정에서의 예. 부실함도 또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선관위의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엄정함이 많이 흐트러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CTV 가리고 나서 지금 투표된 것을 보관했던 부천 선관위 같은 경우는 특히 부천 선관위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엄정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 벌이 부과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시당초 지금 사전 선거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저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내부 직원들의 지적도 있었다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선관위의 그 기획안을 받아본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이래가지고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고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선관위 이게 사무총장이 이거 맞다 안심하시라고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사무처장님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뭔가 예. 이게 인사조치라든지 징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사실은 이게 CCTV를 이게 통해서 감시하는 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예 정확하게 어디다 어떤 규격으로 만들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이 매뉴얼이 좀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 이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선관위가 업무상 많은 허점이 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적으로 혼나야 될 부분들은 혼나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정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규정을 좀 세밀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입니다.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지금 공직선거법 176조를 보면은 우편 투표함은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은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CCTV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가린 가려놓은 것도 이런 것도 있고. 등장하다 보니까 이 매뉴얼 마련 앞으로 좀 이게 정비는 해야 법 될것 위반이죠, 같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법 위반이다. 예. 보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여야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투표 시간도 9시까지 하자 그랬거든요. 네. 예산도 늘려주겠다 한 거고. 근데 본투표만 또 시간을 1시간 반만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 늘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 선관위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시도선거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하고 시군구 선거위원장은 부장판사가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비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들이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비상임인 이거는 겸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항상 나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책임 소재가 약간 불분명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법관을 임명하는 이유는 있어요.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누구 책임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 조직 자체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처 직원들은 항상 약간 수세적으로 하거든요. 예. 일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어찌 보면 좀 곤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지는 자와 업무를 하는 자, 업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예. 구조로 좀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내일 투표일인데 내일 혼선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선관위에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6시부터 7시 반까지 내일 직접 투표함에 투표를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일단 내일 6시까지 온 일반인 투표자들도 기다려서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5시 50분부터 이제 이동이 가능하신 확진자 투표도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 어떤 세부적인 절차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앞서 이제 변호사 저희가 모시고 얘기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내일은 현장에서 집행 과정에서 예. 절대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까지 유세를 하고 내일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 최종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진인사 대천명이겠죠?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인구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는 강력한 유권자층, 바로 노인들입니다. 이를 반영해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당선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도 각 후보들은 다양한 노인 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 내세우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약은 과거와 비교해 적어 보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다니는 표심으로 분류되는 2030 세대에 쏠렸습니다. 고령층은 이미 정치 성향이 정해진 집토끼로 분류돼서 더는 적극적인 구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셈이죠. 이렇게 고령층이 떠다니는 표심, 부동층이 아니라 더는 움직이지 않는 표심, 부동층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신문,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감하면서 뉴미디어의 선두주자인 유튜브의 힘은 더 커졌습니다.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를 보면 고령층이 정치 이슈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통로가 유튜브였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신기술이 고령층을 떠나지 않는 집토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더 왼쪽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의 오른쪽 끝에 고령층이 서 있다 보니 정치권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해 건전한 토론, 대화와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죠. 다른 성향의 채널들을 좀 의식적으로 한 번씩 가서 보는 이런 노력이 유권자 차원에서 필요하고,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결과들이 너무 달라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해서 단일화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2개입니다. 이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나 앞서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조사는 야권 단일화를 가정한 질문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앞섰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0.4%포인트 이겼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 바로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ARS와 전화 면접이 있는데요. ARS는 각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응답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전화 면접은 중도층이나 표심을 숨기려는 유권자의 응답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기관이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변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입니다. 현재로선 단일화가 부른 민심의 변화를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 내일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과 미디어가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연구소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이 한창이지만 폴란드 국경 기차역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귀향 열차를 택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성당 곳곳에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와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폴란드 국경 도시 프셰미실 기차역.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귀국 행렬이 이어집니다. 조국을 지키러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리비우행 열차표를 산 니콜라 씨. 품속에 슈퍼맨 티셔츠를 공개하며 전쟁의 두려움을 유쾌한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구국행 열차에 당당히 오르기로 했습니다. I know I have a weapon to protect our country. I'm super. Speak to the world. все буде Україна. 레슬리 씨도 안전한 폴란드 체류를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군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International Legion staying here also for fighting for Ukrainian brave peoples. Yeah, and I am Ukrainian. I also want to help, of course, for my country, for my army, and for my family. 폴란드 전국 곳곳의 성당에서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피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미사가 집전됐습니다. We pray every mass for the peace in the Ukraine and for the people, refugees coming from Ukraine here. 우크라이나에 추기경 2명을 파견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쟁 중단과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협상 복귀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창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폴란드인들은 전국 곳곳의 성당에서 매일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와 기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도시에서 민간인 대피 통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인도주의적 작전을 맡고 있는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시각 8일 오전 10시부터 러시아는 침묵 체제를 선포하고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지역에는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마리우폴, 수미 등이 포함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텔레그램 동영상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며 나는 여기 키이우에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제거 목표 1순위로 지목돼 목숨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외 피신을 권고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줄곧 키이우에 머물며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어도 초기에는 유럽 동맹에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독일이 이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 국가들이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 국가와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논의했던 미국이 단독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제재 시기나 범위도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Well, no decision has been made at this point by the president about a ban on importing oil from Russia, and those discussions are ongoing internally and also with our counterparts and partners in Europe and around the world. 미국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우디에 증산을 요청하거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필요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당장 제재에 나서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인 것으로
일부러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도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역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And here we should not make a mistake. We have to ensure that they don't generate unmanageable risks to energy supplies in European countries and beyond, including Ukraine.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는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옥죄 초강력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 미국 의회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나서려고 하는데 실제 제재가 발동되더라도 유럽이 빠진 경우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가 위상에 따라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외교 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희애낙락에 표현합니까? 희낙락하다 폭탄 거 아닙니까? 지시라니요? 폐색이 짙다는데 폐색 짙으면 그쪽이니까 급한 거 아니에요? 회색이 짙으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회색이 짙으니까 이렇게 하죠. 남 얘기할 때 특히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가지고 그렇게 그걸 성급하게 하니까 비밀을 두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김만배가 자기 문제를 박영수하고 윤석열 후보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가 또 했고 수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동안 법사위에서 이런 걸 가만히 둬야 됩니까? 대장동의 몸통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계속 주장했지만 단 하나도 그 증거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몸통인 것 같은 증거들 녹취록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9월 15일 날 이걸 녹취를 한 겁니다. 김만배는 수사를 무마하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거짓 날조라는 게 시점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허무맹랑한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소집을 통보를 했어요. 억지, 배변 걷어들이고 법사위를 대선에 악용하려는 이런 시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상황이 박빙인 게 이해가 안 가요. 속이 쓰려요. 3월 9일 오후 11시 이재명 당선! 화천대 유권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가 누굽니까? 아니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 김만배 일당이 그 돈 들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8,500억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정부패 비리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건지 저는 내가 여기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 안녕하십니까. 기호3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30 만나러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여러분들 희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정치인으로서 죄송합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까지 크게 올라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닷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공기도 탁해집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의 대기질에 내일은 서쪽 대부분 지역과 경북 지역의 대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3도, 대구는 2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4월 초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5도, 대전 18도, 광주는 20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 높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금요일부터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대형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